네, 게임 데브 가이드의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원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윤수경 교수님께서 내주신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사업단 대학원 캡스톤 과제로 한정된 모바일 기기에서 게임 성능 최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은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정된 모바일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타겟층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동남아 시장에서 신흥 시장이 동남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0년 대비 선진국 57% 그리고 신흥 시장 58%의 성장률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2019년 대비 39%를 증가했고 21년도, 22년도에는 평균 6%의 성장세를 보여 둔화했지만 계속 증가 추세의 흐름을 보이는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의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동남아 시장의 스마트폰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모델인데요. 물론 저희가 친숙한 오른쪽은 갤럭시 모델인데 램 차이만 봐도 기본적으로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급형 스마트폰 성능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최적화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바일 게임 제작 시 70% 이상이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서 모바일 게임 성능 최적화를 위한 유니티 엔진 자체의 API 코르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티 API 전후 성능 메모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브젝트가 많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디펜스류 형식의 모바일 2D 게임을 기획해 보았는데요.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빌드해보고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게임 빌드를 해보면서 이 둘의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티 코르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코르틴은 비동기 프로그램을 개발자를 쓰기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유니티 엔진 내부 API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내부 구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은 코드를 작성했지만 예시 한 가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맞은 적이 독수 데미지를 입는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이제 코르틴으로 작성한 코드인데요. 일단 코르틴은 첫 번째로 웨이퍼 세컨드 객체에 대한 12에서 16바이트 메모리, 그리고 코르틴 관리 오버헤드에 대한 10바이트 정도의 메모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니티 코르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메모리가 있고요. 이를 다 더해본다면 총 60에서 100바이트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함수 바디라인의 일부 예시일 뿐 이외에 코르틴을 사용하는 함수가 매우 많고요. 단순 예시로 만약에 오브젝트가 엄청 많이 증가를 해도 100배, 1000배로 단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유니테스크 기술을 대체하여서 코드를 리팩토링해 보았는데요. 네, 다음이 코드를 리팩토링한 결과인데요. 일단 유니티 태스크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제로 월로케이션의 목표로 설계돼서 GC 부담이 매우 적고 또 오버헤드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편리 가능하다는 것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음이 프로파일러인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CPU 유세이지, 렌더링, 메모리 왼쪽에 보이는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렌더링 같은 부분은 GPU가 거의 처리하여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따라서 나머지 예외를 시켜서 적용해본 결과 GC, 스크립트, 그리고 토탈 유즈드 메모리에 대해서 지표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지표들인 CPU 유세이지, 메모리만 시각화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지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기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티 코르틴 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결과 총 3.16 기가바이트 그리고 55.61 밀리세컨드 그리고 4000 FPS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유니테스크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2.5GB 그리고 14.89ms 만 FPS까지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토탈 유즈드 메모리는 3.16에서 2.55까지 감소를 했고요. 프레임 메모리는 0.97에서 0.7까지 그리고 CPU 사용 분할량은 4000 FPS에서 1000 FPS까지 그리고 55.61 지연율이 14.89 지연율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 27.84%가 개선이 되었고 CPU 같은 경우 74.21%나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든 게임의 일부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이 만약에 에네미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게임에서 당연히 20명 정도의 에네미가 사용할 리는 없고 당연히 엄청 많이 생성이 되고 파괴되는데 이때 메모리 낭비는 그에 맞춰서 비례하게 엄청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무조건 단순하게 메모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려고 할 때 이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이 기술을 적용해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경우 유니티 기대 효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유저들의 배터리 수명 연장, 즉 게임 시장에서 유저들이 게임 진입 장벽을 최소화시켜서 유저들의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향상된 유저 경험, 게임 유저들의 이탈률을 줄이고 장기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넓은 호환성 및 접근성, 게임 시장 경쟁력 강화. 저희가 주제로 삼았던 것 같이 구형기기 사용자들 고객층을 타겟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결과는 모바일 게임 프로그래머에게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존 유니티 코르틴 대체 유니테스크 기술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12번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래? 제가 먼저 질문. 네. 저는 모바일 게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거를 했을 때 일단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잡았다고 하면 동남아 시장의 모바일 브랜드가 갤럭시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혹시나 아이폰이 많이 쓰고 있다면 아이폰은 저렇게 차별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필수라고 얘기하는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성능을 따지기 전에 동남아 시장에 모바일 그 기기가 어떤 기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그래서 과연 성능을 따질 만한 시장인지 그게 궁금해요. 네. 잠시 제가 보여주셨던 그 자료가 있는데 왼쪽이 동남아 시장 스마트폰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모델인데요. 단순하게 사실 아무래도 컴퓨터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기술이 엄청 발전함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당연히 64 램을 사용하는 기기도 있고, 하지만 이제 모바일 기기도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 성분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저희 게임을 엄청 하드웨어가 좋은 핸드폰에 돌렸을 때 당연히 프레임이 안 떨어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동남아 시장은 좀 이제 램이 떨어지고 좀 좋지 않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동남아 시장을 타겟층으로 한 이유가 아무래도 당연히 저희는 뭐 삼성, 애플 엄청 좋은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나라를 상대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한정된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분 차이가 날까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최적화가 사실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긴 한데, 왜냐면 하드웨어 성분도 요즘 너무 좋아지고 있고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10바이트, 30바이트 엄청 작은 단위잖아요. 하지만 이걸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요즘은 그런 기술이 너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은 어떻게든 낭비되는 메모리를 줄이고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좀 차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거기에 동의하고요. 마지막 그 발표 자료 의무라는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고사양에서는 왜 유닛 타스크 기술을 사용 안 하나요?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을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줬던 것 같이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데는 거의 유니티를 활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게임 회사들도 보면 거의 유니티 개발자 클라이언트를 뽑고 있고, 근데 유니티를 쓰다 보니까 유니티에서 아무래도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그냥 모든 거의 사람들이 그냥 굳이 이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니티에서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생각을 하고, 이 내부 엔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사실 그 프로그래머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소프트웨어 관계자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최적화시키려고 하는 항상 알고리즘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근데 하드웨어는 갈수록 그 가격이 떨어질 거고 갤럭시 A23이 굉장히 저가로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의미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물론 상반되죠.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은 저사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최적화시켜서 저사양에서도 돌릴 수 있게끔 개발을 해야 되겠고, 고사양 핸드폰 제작자는 그거 팔아야 되겠고, 근데 이게 되버리면 또 안 팔리니까 굉장히 딜레마는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유닛 타스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오늘 발표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12번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